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물론 상원을 통과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장 보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청정 에너지와 관련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가 하면 또 원전과 건설주들은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죠. 이런 차별화된 장세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서 통하는 전략도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중에 공개 방송 기회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머니왕 1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은 너무 지겨우시죠? 제가 시장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면 위원님은 어떻게 매번 저렇게 이야기할까 싶으실 것 같은데 저도 매주 이번 주는 좀 좋아질까? 이번 주는 좀 괜찮아질까 하면 새로운 이슈가 꼭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좀 만드는데 자, 시장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희도 힘들어요. 지금 장이요. 지금 장이 그런 장이에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나쁘지 않고 또 종목별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가 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차별화돼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서 상당히 힘든 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수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답답한 흐름. 전형적인 좀 안 좋은 장이 뭐냐면은 지수가 급락은 나오지 않는데 아침에 높게 출발했다가 또 종가 마감은 낮게 끝나는 거. 그게 바로 음봉이거든요. 그런 것이 연달아 나오니까 굉장히 시장 참여자분들은 피로도가 높아지고 수익 내기가 녹록지 않다. 또 종목별로도 굉장히 등락이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지수는 그냥 참고형이다. 지수만 보지 마시고 종목에서 답을 구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상장주 내용들이 상당히 좋다. 두 번째, 수급도 그러니까 처음에 유통 가능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20% 30% 때문에 수급에서 좋다. 그렇다면 관심 있게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상당히 또 좋았고,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뭐 행정명령 서명한다 해가지고 원전대에서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원전 섹터가 또 핫했습니다. 말하자면 뭐 달바 글로벌 다 아시죠? 미스트 그것이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고 첫날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좋은 흐름이죠. 그 다음에 또 원전에서는 현대건설 뭐 좀 무슨 현대건설이 원전주냐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대건설도 원전에 인프라 구축할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대장이지만 그걸 또 서포팅하는 그러니까 원전 기지를 건설할 때 현대건설이 뭐 중동이라든가 근데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웨스팅하우스 뭐 그런 데도 같이 연결되는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스몰캡에서는 이따 말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누차 AS 해드리고 머니투데이에서 최저점에 잡아드린 S&T에너지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양자컴도 상당히 좋았죠. 뭐 이런 섹터들이 비교적 괜찮았다. 말하자면 ICTK 물론 뭐 어제는 정강 후약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시장 전망이 예상되느냐 보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시가 나스닥 1% 정도 하락하면서 우리 증시도 월요일 초는 조금 이렇게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지수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낮게 출발하면
주간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의 양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은 제약바이오. 왜? 상승하다 눌림을 줬거든요.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 괜찮아 보이고, 또 우리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죠. 꾸준히 보셔야 된다. 신규 상장주도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여전히 목도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추가한다면 로봇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맥점에 오는 종목들은 뭐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회수되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많이 내려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그런 섹터가 바로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뭐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로 나타내는 지표가 있죠. 예, 그게 바로 기술적 지표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한번 조감해 볼까요? 먼저 코스피 차트입니다. 예, 코스피 차트예요. 주가라는 거죠.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줍줍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 그 기회고, 또 주가가 많이 오르면 오를수록 탄력이 둔화되거나 그 다음부터는 조정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뉴스를 접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많이 내리면 야, 뭐 때문에 내리고 큰일 났다. 우리 공포심으로 유발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4월 달 초였어요. 그때 밥방송에서 제가 참 아마 저도 참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때 반박적 우리 앵커님하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니까요. 커피 내기에 허정이 때는 바로 이 구간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 이게 우리가 지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혜연앵커님.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 하면서 뉴스 나오는 것들. 네. 또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죠. 네. 진짜예요. 마치 수학으로 얘기하면 구구단 외우는 거, 에브리버디 다 알아요. 그러면 그 뉴스가 다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미 대중들이 다 아는 거예요. 대중이 가는 길에 꽃길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저는 왜 참 주식을 할 때 스토리텔링, 뉴스 따라잡기, 그런 것들이, 야, 내가 저 뉴스, 야, 저거 내가 뉴스 나왔을 때 못 잡으면 나 소외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그때는 상당히 주가가 올랐을 때죠. 경험 많이 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공 투자를 하시려거든 선점을 하셔라. 그걸 알려주는 지표가 뭐냐? 바로 주식시장의 언어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항상 우리 투자자한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자는 거예요. 이건 제 30년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저류의 기회였는데 시장은요, 야, 저거 장도 안 좋은데 밤밤 뭐 커피 내기나 하고 말이지. 그렇게 얘기들 해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때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였어요. 다 안 좋은 일밖에 안 왔어요. 그럼 저도 편승해서, 아유, 시장이 안 좋으네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토닥 위무해주고, 아, 그럼 저 사람 좋은 사람. 지금은 매수하면 안 돼요. 확인이 필요해요. 좋아하시죠? 그게 뭐냐면 주식을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자체는요, 저 경험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논리고 과학이에요. 주식시장에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뉴스 따라잡기, 급등 차트 따라잡기, 내가 못 잡으면 바보 같고, 그런 것들이 다 감정이입, 심리게임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래각인자라고 일본에서 늦깎이 60살에 주식해가지고, 예, 한 3천만 원 가지고 10조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제일 우리가 하게 될 건 뭐냐면은 감정이입을 배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과 한의 민족이기 때문에, 정과 한의 민족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늘 감성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참 저는 머니투데이에서 줄기차게 저점 매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왜 저점에 매수해요? 올라오는 거 따라잡아서 더 스포트라는 거 더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죠? 듣기는 딱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제 그런 매매를 해보세요. 그것은요, 여러분 듣기는 그럴싸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것 같지만 실전해보게 되면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저점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내가 고점 매수해서 늘 뉴스 따라잡기, 스포트라이트 따라잡기 해서 손해를 많이 보시잖아요. 겉으로는 짜릿짜릿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중과 좀 멀어져 보세요. 대중들은 이때 거의가 다 뭐예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수가 어디까지 15% 올랐어요. 쉬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조감 겸 여러분께 선구투자의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노리셔야 돼요. 가격 메리트. 진짜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왜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100원 깎으려고 여기저기 쇼핑, 쿠팡 갔다가 뭐 어디 뭐 갔다 그러는데 네이버 갔다가 왜 이런 싸게는 왜 안 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았잖아요. 낮게 출발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 많이 하죠. 물론 단기 과일거리지만 우리 회원님께서 보시면 아시죠? 밤양갱 패턴이에요. 그러면 낮게 출발하면 월요일 날 오히려 우리한테 매수 기회도 줄 수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수 맞췄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이거 팁을 드리는 거고요. 이럴 때 매수라는 거. 지수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계좌하고 별로 영향가 없잖아요. 근데 다만 시장으로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또 양양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예, 이렇게 양양한 패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개파락하고 미국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면 아이쿠 이게 또 큰일 났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고 좀 느긋하게 보시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약바이오, 전력인프라, 그다음에 또 신규 상장, 로봇까지 함께 보시는 전략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작은 지수보다는 종목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의 종목들처럼 기분 좋은 상승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왜 대중이 가는 길에 꽃길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꽃길이 어디 있을까?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가는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종목들이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좀 장이 좀 안 좋았잖아요. 음선도 나고. 근데 뭐 우리도 어려운 종목이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전문가 활동에서 가장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루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종목이 있어요. 예. 없던 거짓말이죠.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런데 황금 맥점은 그와 관계없이 해내요. 그래서 황금 맥점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황금 맥점이 하루에 이제 한 2,800개에서 뭐 열 몇 개 이렇게 포착이 되거든요. 그것도 엑기스만. 근데 그걸 다 매수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놓치는 종목도 있어요. 실전 매매에 들어가서 저는 딱 하루에 2종목밖에 안 합니다. 한 종목은 너무나 어떻게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안 좋고 2종목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시키는 종목들이 다 우리가 매매한 종목은 아니고 다만 이 시간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나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상장주죠.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이게 그 유명한 밤양갱 패턴이에요. 양양음 패턴. 이때는요, 자, 이렇게 올랐을 때는 나우 로보틱스가 뭐 로보틱스 새내기에서 4명 로봇 어쩌고 뭐 현대하고 뭐 연계 다 언론사에 나옵니다. 근데 어김없이 조정을 주죠. 항상 주식을 하실 때는요, 우리가 고려의 요인은 뭐냐면 첫째는 리스크 관리예요. 두 번째는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내가 A 종목을 들어갔을 때 고점에 들어가느냐, 물론 유구한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죠. 그에 따라서 또 고점에 들어가시는 분, 저점에 들어가시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 편차가 많이 날 거고요. 또 두 번째, A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시점, A라는 종목을 내가 초이스할 건가, B라는 종목을 초이스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천지 차이예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맥점 전략은 리스크는 최소화하면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면 역설적으로 수익을 득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잘 해보실까요? 이럴 때 사시면은 이게 지금 3일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하는 거거든요. 또 내리고 마음 아프거든요. 이게 황금 맥점이에요. 46%나 올랐네요. 나우 로보틱스. 두 번째, 신규 상장이 굉장히 핫하다고 그랬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은 양음양 패턴이에요. 이때 이것도
이것도 죄송합니다. 양양음 패턴, 양음양 또 나오죠? 그 유명한 양양음. 하루 조금 누르고 그 다음에 이틀 동안에 30%나 올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 네. 주식은 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토파 전문가로서 우리 개인 투자들이 약간 궤를 달리해요. 말하자면 코로나19가 재창궐된다. 동남아에서 태국이라는 막 나오죠. 1,000원짜리, 예를 들어 쇼마시스, 뭐 그런 것들, 뭐 몇천 원짜리 있잖아요. 그거 막 장대 연봉 나오니까, 이야, 막 불나방처럼 완전 모아가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저점을 잡으신 분도 별로 없어요. 뭐 저점을 잡으면 별로 없다고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거의가, 아하, 오늘 스포트라이트는 이거구나. 막 그때 또 뉴스 막 쏟아집니다. 맞죠? 그때 따라 하신 분들. 아슬아슬하게 5에서 10%, 어제 또 급락 나왔어요? 많이 내렸어요? 아쉽다고요. 이게 높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실전 매매 수익을 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익이 잘 날까요? 아니면 이거 뉴스 나오기 전에 딱 음선에서 이틀 동안 30%가 누가 더 여유롭고 수익이 잘 날까요? 판단 여러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보십시오. 4만 원짜리 이런 것들 늘 직장 다니신 분들 투자하기 많던 즉던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ICTK예요. ICTK가 바로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 유명한 2% 밀집이죠. 이것도 제가 반방송에 들고 나서 바로 상한가 뽑았던 자리예요. 그래서 어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눌림이 있었는데 뭐 양자 컴퓨터는 저는 롱텀 관점에서 결국은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봅니다. 양자 컴퓨터, 뭐 미국에서 D-Wave 퀀텀이라든가 뭐 IonQ라든가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제가 한번 양자도 잠깐 설명드리면은 저는 양자 컴퓨터는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 처음에 나이트냐 비행기 만들 때 그때 오죽 그냥 뭐 별로 미미했잖아요. 시작은 미미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창대해졌죠. 결국 우리가 지금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티브 잡스가 웨어러블 컴퓨터 한다는 게 바로 저기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처음에 뭐 될 줄 알았나요? 양자컴도 결국은 될 겁니다. 그래서 양자컴을 가지고 계시더라면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종목들은요, 단타보다 길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참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뭐 아까 아이언큐라든가 D-Wave 컴퓨터가 그래 따라가느냐? 리게트 컴퓨터 못 따라가요. 다만 보안 쪽에 특화되어 있는 거. ICTK가 그런 회사다. 우리 KCS에서는 크게 한번 100% 넘게 상승이 수익을 냈었고 이런 것도 한번 관심을 두십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주는 보면 안 된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혹시 우리 저기 AO 브랜드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무신사는 아시죠? 네. 이게 무신사에서 지분 21%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의도 IFC 바로 옆이니까 거기 가도 무신사가 입점했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네? 연구해야죠. 신규 상장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고정관념은 신규 상장주는 안 되는 것이요. 이거 뭐 따라가면 물 먹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사 실적 굉장히 좋아요. 자, AO 브랜드 볼까요? 자본금이 14억짜리가 영업이익이 124억이에요. 그러면서 이럴 때 사면 좀 풀리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이때 따라하시면 안 되고 이때 또 양에서 조금만 넣고 이게 바로 내가 이따 공부할 테니까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양음 패턴이에요. 그래서 24% 올랐거든요. 가격과 지간 조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읽는 자리예요. 익어간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바로 AU 브랜드가 올랐고, 그 다음에 한싹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안 쪽인데, 이것도 뭐, 이제 양양음 도지에서 한 19% 부양하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이노지라는 그런 종목도 있어요. 이노진도 역시 보시게 되면, 이게 윌슨 밑꼬리 패턴에서 이날 매수가 돼서 한 18% 올랐다. 그 다음에 쉐커도 저점에서 이게 양음양 패턴이고, 이때부터 한 13%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 다 아시죠? 예, 어떤 그냥 비마치오르제 이것도 양음 패턴. 그래서 18%나 올랐네요. 그다음에 또 에너토크가 있습니다. 에너토크도 이것도 양음 패턴 이따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어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예, 이것도 어떤 상한가를 갔다. 하여튼 황금 맥심이 저점을 잡으면 보통 당일에서 3일
늦어도 올 때 거의 저점이 잡죠. 이럴 때 뉴스 안 나오죠. 제대로 먹는 찐 상한가가 나오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택도 있습니다. 한택가 이제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택 같은 경우는 이게 역전대망치의 도지거든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우리는 어제 아침부터 공략했습니다. 왜? 저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스토리는 이따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저점을 노리십시오. 대중이 가는 길에 꽃길이 없고 뉴스에 많이 회자되고 급등 차트에서 내가 저걸 못 잡으면 나만 바보 됐고 그렇게 뒤늦게 가담으시면 큰 수익을 못 냅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부지런히 저점 잡는 훈련을 해보시죠. 그걸 해내는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고요. 제가 다음 코너에서 그에 대한 맥점 잡는 법에 대해서도 기법도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에서 답을 찾는 방법은 그 종목의 저점을 공략하는 것이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저점들을 어떻게 뉴스 없이 공략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기법들도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종목들 저점에서 공략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좀 반성을 했어요. 제가 위원님께 이번 한 주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질문을 드렸는데 네. 댓글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이 있었고 그게 양음양이었는지 양양음이었는지 네. 다 꿰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꽂게 가려고 위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난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반성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공부를 제가 더 해볼 수 있을지 내용 기대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혜연 앵커님께서 머리가 좋아서 금방 배우실 거예요. 배워야겠어요, 진짜. 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도 왜 막 산전수전 다 겪었고 별의별 거 다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하나 딱 귀착되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대중과 좀 멀어지자. 좁은 물에 선택하자. 그리고 뉴스에 앞서서 선전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제가 가다듬고 30년 노하우와 하나로 들어간 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에요. 행복한 투자를 하면서 또 여러분께 그래도 미천하나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도대체 95%가 손실이 난다는 이 바닥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비법은 없을까요? 베리 심플. 또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뭐냐? 황금 100점을 누리시자는 거예요. 그때는 왜 대중들이 싫어하느냐? 뉴스 안 나오거든. 내가 저점에 여기 잡으면 오를까? 의구심이 들거든. 왜? 그런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저와 함께 우리 패밀리분들은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아세요? 어제 한택의 대표님 얘기했고, 네? 한택 제가 가격까지 말씀드릴까? 어제 35,500원이 잡았어요. 그게 준상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신기하다고 그래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딱 그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바로 좋은 정보 선장의 행복한 매매, 성공하는 투자가 어떤 걸까?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것은요, 제가 30년 주시겠지만 여러분들 엘리어트 파동이 새롭게, 그러니까 옛날에 60년대 나왔던 거하고 2020년 나온 거 틀립니까? 똑같아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루틴하고 이지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예요. 급등주가 탄생하는데 그 비밀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황금 100점 전략인데 제가 30년 노하우를 살려서 여기에는 수십 가지의 만약에 요리를 하게 레시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검색 그 조건식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아유,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거 언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려드리는 그 음식을 여러분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려면 머리 아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100점을 쉽게 포착한다. 개인통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급등 차트. 급등 쫓아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다.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에 승부한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점 잡는데 아까 제가 기회비용을 말씀드렸잖아요. 단기간에 빠른 상승이 일어난다. 이건 뭐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시장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늘 그냥 놓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몇 가지 전략이 있느냐?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근데 넘버 1, 넘버 2 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지금부터 이제 차트 공부에 쉽게 해서 그 전략을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음봉 5개짜리. 하나는 밤양갱 패턴. 양양은 패턴. 우리 혜연이께 또 웃으시네. 그 달고 맛있어요. 수익이 달고 맛있게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음 패턴을 공부하실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었을 때 과연 여러분께서는 이 생각하세요. 아, 저 좋은 정보 또 자랑이나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들이 극소수인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상당히 안타까워요. 이거 뭐냐면 공부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공부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해요. 여러분께서 진정 그것을 저점에 혼자 매매를 잡으실 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수개의 증권 방송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것만 여러분께서 한번 인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봉 5개짜리예요. 파란색 숫자와 음선을 적이시라.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아마추어는 빨간색 숫자 오르는 거 빨간색 숫자와 양봉을 좋아하지만 아마추어들은 프로는 뭐예요? 파란색 숫자 음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음선이란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막 급락하는 음선 하는 거 아니고요. 떨어지는 칼날 받아라는 거 아니고 횡보잖아요. 음선이란 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 종목의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급등이 나오죠? 두 번째 봐봐요. 대표적인 게 4월의 명품 주식. 사연상법은 에르코스가 있어요. 실전 매매에서 말씀드릴게. 저희가 첫 번째 공략이 음선 5개짜리 했어요. 그때는 이런 종목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합니다. VR 26% 올랐고 세컨 타임 두 번째 음선 5개가 이거 항상 그렇게 아시거든요. 그때 제가 쌍바닥 말씀드렸죠. 꼬마 5살짜리 쌍바닥 외치고 다니는 거 한 분이 손잡고 와가지고 이게 바로 쌍바닥이에요. 쌍바닥. 음선 5개죠? 이때부터 또 한 번 급등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패턴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또 이제 에르코스가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아이고 정책 수혜주고 어쩌고 출산 어쩌고 이제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혜연이께서 아주 감동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계시네. 요즘은 우리 혜연이님 사랑에는 국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제가 이제 저는 경영학 전공했고 옛날에 회사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난 이분의 그 책을 한번 읽었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우중 회장이 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랑에 국경이 없듯이 황금 100점 전략은 국경이 없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적인 다 어느 나라 똑같은 아랍의 숫자죠. 공통 그 문자가 아랍의 숫자처럼 이 기술적 분석은요. 미국 주식이 됐던 중국 주식이 됐던 한국 주식 일본도 똑같아. 그래서 이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미국 주식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 주식에서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나옵니다. 클래스 오브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내가 회사 내용 설명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여러분께 강의하다 보니까.
이때는 뉴스에 이 종목이 막 몇백 프로 올라가 엄청 나옵니다. 그죠? 누군가는 이때 매수하셨습니다. 그래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 매수하지 않죠. 이건 제가 밤방송 예고하면서 우리 이제 미국 주식도 시작을 했는데 another level, 차원이 다른 미국 주식으로 할 겁니다. 직장 다니시면 미국 주식 훨씬 관심 많으실 거예요. 스토리텔링보다 음봉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신기하죠? 당일날 53% 올랐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상한가가 하루에 30%밖에 못 올라요. 근데 이것은 두 번 상한가를 먹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바로 음봉 5개짜리예요. 자, 두 번째. 이게 바로 또 양양 패턴, 밤양양 패턴. 이평선 밑집에서 양양 패턴.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모티브 링크라겠어요? 그냥 황금 맥점을 그러니까 잡았다면은 거의가 VI 찐 상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바로 양양음 패턴이라는 거예요. 양양음. 그럼 이때 매수가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5일째 급등이 나오고 계속 빈번하게 잡혀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양음 패턴 또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황금 맥주만 거의가 음선 공략이에요. 양선에 한다고 해도 그 도지 양선이에요. 이건 제가 팁인데 도지 양선이란 말이에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종목이 뭐냐면 미국 주식에 많이 나올 거예요. 아주 흐트러진 수익이 납니다. 국경 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황금 맥주입니다. 뉴스맥스입니다. 자, 뉴스맥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올랐을 때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양양음. 아까 그것이 53% 올랐다면은 이것은 56% 올랐어요. 차트 볼 때는 화려하지 않죠. 아까 봐서 휴마시스 그런 것들 그냥 뉴스 나오고 1,000원짜리 야, 난 투자기 지으니까 매매 저런 거 할 거야 하고 쫓아다니시잖아요.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축한데, 왜냐면 제가 여러분 30년 모셔봐서 다 알아요.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이. 우리 회장님께도 그러시구나, 묻는 거 보니까. 그러시 않아요, 믿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먹는 찐 수익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 에르코스. 이제 이것은 아까 음봉 5개짜리지만 황금 100점 전략은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박주는 바닥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잡혀요. 그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도 이런 게 특징이에요. 자, 아까 여기서 음선 5개 했죠? 그 유명한 좀 횡보하다가 이게 쫙 이평선 밀집을 노리셔라. 이평선 밀집을 노리셔라. 이게 상승 에너지를 비추하다. 이평선 밀집에서 이렇게 갈 때는요, 웬만한 개인투자들 그러면 급등을 쫓아다니셔야죠. 그러니까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팔고 달아난 거 세력들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 거래량 받으면 제가 아침 방송에서 이거 황금 맥주입니다까지 했거든요. 이렇게 올랐어요. 뭐 대단했죠? 4월을 빛낸 종목이었죠? 5월 달 6월을 빛낸 종목은 없을까요? 제가 하나 또 꼽은 게 있으니까 이따 제가 잠시 무반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음 패턴 또 한번 보시도록 해요. CMS가 있습니다. 이것도 CMS는 AI 로보틱스 기업이죠. SK텔레콤에서 지분을 6.7% 가지고 있고, 이것도 제가 항상 저는 예고해 드리거든요. 오른 종목을 좀 멀리 하시고, 오른 종목을 뉴스 나오기 전에 남들이 안 볼 때 잡으시자. 강조드리겠는데, 그때도 딱 무방할 때 그거 있어요. 보세요. 이평에서 밀집이죠? 양음. VI 나오면서 급등 나왔어요? 이거 또 한번 양음, 다음에 이게 또 패턴 공부할 거예요. 양음 하면서 또 한번 포착이 돼요? 또 한번 나와요? 양양음. 계속 올라가죠? 20선 미끄러펴 또 한번 나오죠?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201%나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계단식 상승 파동은 다 좀 증명이 되실 거고, 또 하나, 또 미국에서 하나 터졌어요. 이장에서 캔터 웨키트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핫한 게 이런 종목들이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가상화폐 관련주예요. 지금 미는 이게 코인베이스잖아요. 그 관련 종목도 연구해야 되죠? 그 패러다임도. 이것도 한번 자료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다 무방에서 예고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때 따라하시면 제발 좀, 제가 속된 말로 도시락 싸갖고 다녀서 말려주고 싶어. 그런데 그분들은 막 불나방처럼 막 몰려다녀. 제가 충청도 촌동이에요. 여름 되면은요,
그 출신이에요. 여름 되면은 호롱불 켜놓으면요. 불나방들 와갖고 말이죠. 빨간 그래서 장렬하게 전사예요. 이게 전사랑 똑같아요. 그러면 보세요. 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양음, 양음이죠. 이 표에서 모양을 보세요. 딱 변곡점이죠. 이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65%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에르코스 4연속 찐 상한가 나왔죠. 아까 말씀드린 월요일 황금 맥점 종목은 없을까요? 예,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오늘 특히 직장 다니시고 특히 미국 주식 저희 모토는 이겁니다. 지금 국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잠든 사이에 내 계좌 수익을 내실 분들 잠든 사이에 편하게 밤잠 충분히 주무세요. 저는요 미국 주식도 공략도 있잖아요. 저녁 7시 황금 맥점이 있기 때문에 7시 그 전후로 보통 그때 문자를 발송합니다. 되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거든요.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이렇게 뭐 그냥 상한가 하루에 2방 정도 나오는 그런 황금 맥점 전략, 국경 없는 황금 맥점 전략 함께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위원님의 황금 맥점 전략이 미국 시장까지 정말 잘 진출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국경 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사실 국내 증시에서도 종목들 저점 공략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을 때도 손이 선뜻 안 나갔는데 미국 주식은 기업 내용을 더 모르니까 저는 저런 자리에서 절대 매수 못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박주 분석을 통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혜연님께서 우리 저기 밖에서 한 말씀에 컨닝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방송 끝나면 무방 오셔서 컨닝하세요. 제가 그 비법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자꾸 이렇게 타산지수로 참 남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누가 다 이렇게 공부했나요? 선생님한테 배워서 공부 잘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무조건 준비되어 있고 시간이 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용만 에이스 달아가죠. 뭐 네. 지금 여기에 수십 개 있습니다. 여기 참 보시면 수십 개, 수백 프로 난 종목들이 많은데 이것은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AS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S&T 에너지 이것도 사실 대박주잖아요. 이것도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지금 구간? 11월 27일 날, 11월 18일 날 딱 반년 됐네요. 227%예요. 적은가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S&T 에너지를 다 봐요. 가만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다 아시죠? 뭐 거기에 뭐 한정기술 다 아시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점에서 100% 올랐어요. 저는 그 종목도 저희 가족님들께 길 없이 가져가세요. 다만 수익에서 남바오는 이 종목입니다. 기업은 최소 수익 그때 수익이 바로 이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S&T 에너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요. 7만 2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한 지금 7만 2,500원이 고점인데 한 8만 원까지 보는 전략 좋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는 저는 그때부터는 가슴이 두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오른 종목 좋아하죠. 급등 차트 좋아하고요. 수익을 내시려면 저점이 잡으시다. 그래서 여기서 뭐 8만 원까지 한 보시는데 보유자의 영역이시다. 이렇게 AS 드리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S&T 에너지는 어느덧 보유자의 영역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다음 종목은 한택입니다. 네. 한택도 화제가 되고 있죠, 시장에서. 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한택은 꾸준히 보셔야 돼요. 한택은 크게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알래스카 LNG, 이 한택이 뭐냐면 화공사업부가 있고 하나는 특수용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한쪽은. 그 특수용기라는 뭐냐면 LNG 같은 고농도 그 압축을 해가지고 딱 넣는 거예요. 수소, 우리가 뭐 일정 하이 솔루션가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그게 바로 LNG 그거예요. 두 번째는 탄소 포집이에요. CCS, 카본 캡처 스토리지입니다. 저장 용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바로 SMR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협업을 하면서 그걸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꾸준히 보셔야 된다. 한택 자리 보실까요? 어제 3만 900원에 샀는데 3만 500원에 샀는데 3만 9천 원 넘었죠? 이게 맥점 공략이고 꾸준한 관심권. 저는 이 종목을 좀 목표가를 하이로 좀 올리겠습니다. 5만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한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심지어 목표가 역시나 상향 조정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안에서의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해볼까요, 위원님? 네, 고민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할까? 근데 명품처럼 사탄처럼 쏘지 않는다. 한택 꾸준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나 한택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주신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공개 방송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미국 주식에 보면서 아까 그건 제가 이제 기법만 말씀드렸죠. 텐베거 종목이 나왔어요. 디파이 디벨로프먼트라고 과거에 제무보거든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솔라나에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1345% 올랐어요. 드디어 텐베거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주식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종목 없을까요? 오늘 제가 무방 단단히 준비했어요. 많이 힘드시다고 그럽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어쩐지 좀 뾰족한 수를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미증시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댐베거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공부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후반부는 2분과 함께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이 정말 이런 종목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렇다 보니까 소외받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주도했다는 종목들 보니까 또 우리 이재상 위원님 종목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종목들 어떤 움직임 보였을까요?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가성비를 위해서라도 어떤 그런 특정한 주도주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 시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SAMG 엔터 있었죠? 뭐 급등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SAMG 엔터가 사실은 굉장히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했던 SAMG 엔터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굉장한 급등주의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발굴된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 속도감이 좀 느리더라도 저런 강한 상승세,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주로 많이 올라간 거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시장의 주도주를 선별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이제 현대 로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지구촌에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있었고, 지금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전쟁의 마무리 단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트럼프의 중재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방산주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형태를 매매하는 그 전쟁 형태를 조금 바꿔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EU의 그런 군사비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K 방산이 뚜렷하게 어떤 그런 실적들이 가시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셨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생각을 해봤을 때 현대로템이 지금 하락할 이유가 있을까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하락할 이유라는 거는 많이 올랐을 때 하락하는 거 외에는 현대로템이 지금 이제 뭐 전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하철 전동차라든지 그리고 방산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사양 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한 이후에 갑자기 계속해서 다시 한번 원점을 향해서 고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가고 있죠. 근데 이 구간에서 4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약 한 1,0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한 100억 정도가 들어왔고요. 뭐 기타 연기금 내에서도 꽤 꾸준히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1분기에 1조 1,700억, 약 57% 정도가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2천억 정도, 350%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그런 방산주 중에 하나다. 그래서 방산주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지금에도 늦지 않다는 거죠. 지금 12만 원대를 아마 돌파를 하고 있는데 뭐 충분히 30만 원대 이상까지 가도 큰 흔들림 없이 중장기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 종목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냐 아니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갈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만큼 이제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고점까지 끌고 가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죠. 자, 다음은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뭐 조금 전에 그 현대로템이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GNC 에너지도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1분기에 663억의 매출이 나왔는데 64%나 전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도 150억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529%나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AI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이죠. AI 때문에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요즘에 라디오 캠페인을 보니까 우리가 AI를 활용했을 때 마지막에 AI한테 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쓰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을 때 전력 소비가 또 한 번 강하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기의 소모 자체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마무시하게 전력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뭐 전기차 수십만 대,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사용되는 전기가 전기차 수십만 대의 전력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기후 환경 문제들이 앞으로도 더 대두가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200% 넘게 여기서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과연 이 종목이 끝났을까? 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12만 원대인데, 근데 이 종목이 지금 3만 원의 고점에서 살짝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거래량이 없다는 거죠.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을 때는 무조건 고다. 네, 우리가 이 바닥의 대량 거래 시점,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몇 주째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이 바닥의 대량 거래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고점에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측치가 단기적으로 3만 원을 돌파했는데 아마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면 계속해서 양봉이 나왔는데 무려 8주 동안의 양봉이 나왔고 8주 양봉이 나오는 동안에 처음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음봉의 매도봉이냐 이거를 갖다 판단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갈 것이다. 뭐 다음 주에 이런 경우에는 패턴을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양봉 캔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우리는 5주선에서만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하게 저렴한 단가에서 우리가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 요즘에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 젠백스. 네, 젠백스도 이 시간에 계속해서 연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PSP, 뭐 핵상마비라는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FDA에서 PSP 두 명 이상의 치료를 할 때 치료를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다른 치료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FDA 승인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신고점을 돌파할 때 이때 누가 샀느냐? 이때 바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3일 동안 한 9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아마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한다는 거는 아직까지 피크를 찍기에는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수했을 때 다음 주에도 매수해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많이 올라간 거 그냥 설명드리러 나온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거는 결국은 거래량으로 시작해서 거래량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직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5일선, 5주선을 통해서 매수하시면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던 시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실렸는데 저 정도 거래량이 이상으로 고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진행형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서서히 움직이다가 이제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정고점을 뚫을 때는 항상 저렇게 이제 장대 양봉을 통해서 뚫고 만약에 장대 양봉이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커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없는 사람들의 매수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5일선과 5주선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데 지금 5주선이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주가는 여기 있고 그렇다면은 5주선과 올라오는 단가, 5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 주가가 마주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가장 적합한 매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파마 리서치인데요. 여러분들 이 보톡스 쪽 그리고 스킨 부스터 이쪽이 굉장히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이미 수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북미 지역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6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아마 북미 지역으로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매출은 더 늘어날 것이다. 뭐 이 종목이 상당히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해보시면은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SAMG엔터, 네, SAMG엔터가 꾸준히 이렇게 숏바디 캔들로 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방 딱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켰는데 그 구간만 공략했어도 여러분들이 60%를 먹었다. 지금 구간은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00%가 나오지 않았죠. 지금 100%가 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가 고점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도 물량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고점이 45만 원인데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50만 원은 뭐 당연히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SAMG를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상한가 같은 그런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한 단계를 레벨업을 시킨다고 하면은 50만 원 당연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또 빨리 수익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여러분들이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뭐 이 시간에 늘상 말씀드리지만 5주선을 타고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뭐 여러분들은 이 구간에서 5주선을 타고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구간. 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제가 재작년 초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그냥 넘어갔죠, 무심코. 그렇지만 작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렸고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제가 최초로 해외 주식 리딩을 해드렸는데 해외 주식 설명을 드리면서 엔비디아에 집중해서 사신 분들 특히나 뭐 테슬라에서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도 이렇게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종목도 있겠지만 자금이 크신 분들은 이런 중기 종목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원익홀딩스. 요즘 여러분들 대세 상승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2년 전만 해도 2차 전지가 굉장히 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AI, 로봇, 뭐 자율주행 이런 쪽이 이제 대세다 보니까 이런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메타, 미국의 메타라고 하면 이제 뭐 초대형 기업이다 보니까 메타와의 협력 관계에 의해서 지금 로봇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일단 지난주에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고점을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내려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신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는데 이 구간을 보시면 알죠. 굉장히 큰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 또 중요한 거 여기서 급격하게 V자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 시간에 뭐 자주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V자 블랙홀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긴 하지만 B자가 아니라 V자 블랙홀을 만들고 나서 급등을 만들어낸다 이런 원리를 만들어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긴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원익홀딩스는 하반기부터 메타와의 그런 어떤 알레그로 핸드라고 하죠. 이 로봇파를 만들어서 직접 이제 생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 진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 지금은 상승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들이 나온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물량 소화 과정이다. 네. 요렇게 박스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에 한 8주, 10주 전에 이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 여기에 이제 매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 소화를 해야지만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5,950원 애매한 단가의 고점을 찍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대략 여러분들이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목표점을 잡았을 때는 우리가 5,000원, 1,000원 단위가 5,000원 넘는 구간, 그리고 5,000원 단위가 다시 10,000원대를 넘는 구간, 이런 어떤 구간을 갖다가 활용하신다고 보면은 9,900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요. 뭐 비만 치료제 시리즈로 제가 펩토론이랑 인벤티지랩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펩토론은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신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드리는 종목들의 대부분은 추세가 살아있고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추세로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수익이 강하게 날 수 있고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지금 보시면은 펩토론은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인벤티지랩도 시간에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펩토론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단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줬을 때가 여러분들한테는 저로의 매수 찬스를 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고 이 구간이 그때 구간이 18만 원이니까 지금 그 구간에서부터 거의 한 뭐 30% 가까이 상승한 상태죠.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원 단위가 5,000원 되고 5,000원 단위가 10,000원 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22만 원이라는 애매한 단가에서 종료를 하지 않는다. 주가는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급등주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추세 종목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급등주는 급등주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고요. 이런 추세 종목은 추세 종목대로 메리트가 있는데 직장인분들은 추세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토론의 주봉을 보시면은 뭐 별로 안 올라왔네라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단계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쳤고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5주선을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5주선 근처까지 내려왔죠. 그죠? 이런 구간이 매수 구간인데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살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살 수도 있겠지만 5주선이 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사서
우리가 물타기가 아니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주선 매매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의료 AI. 우리가 의료 AI 쪽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의료 AI는 제가 이 시간에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 AI 중에서 의료 AI는 데이터들이 계속 모여서 빅데이터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훨씬 더 뭐 소위 말해서 성능이 좋아진다고 할까요? 퀄리티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제품을 만들어 놓고 어떤 기계적인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기 전에는 똑같은 성능을 보이지만 이런 의료 AI 쪽은 우리가 흉부에 엑스레이 판독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지만 흉부의 엑스레이를 판독하면 판독할수록 점점점 딥러닝을 하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흉부의 엑스레이 3D 영상 분석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유럽의 조달 시장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면서 최근에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FDA 승인도 뭐 얼마 전에 받아놓은 상태죠.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를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개파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개파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이건 누군가가 개파락을 했을 때 던지는 사람이 있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 구간에서 누군가가 받았는데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 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저런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왜 이런 꼬리들이 발생을 할까요? 자, 이런 꼬리들은 바로 요 개파락 때문에 그렇죠. 예, 요 개파락 때문에 갭을 메우고 가는 과정인데 개파락 과정에서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여기서 윗꼬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주면은 나는 이제 빠져나가야지 하고서 던지고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윗꼬리들이 발생하는 게 차익 실현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차익 실현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다음에 위에서 매도를 하는 거지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돌파하면서 매도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이 구간은 급등하기 바로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보다는 저렇게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그 구간의 초입 구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도 잠시 후에 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주봉 상태 뭐 보시다시피 완전히 바닥권이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큰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뭐 과거에도 많이 올라갔었던 적도 있지만 코어라인 소프트 자체는 상장 이후에 거의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료 AI 쪽보다는 뭐 상승폭이 이제까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큰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일봉 차트에서 굉장히 그 밀집된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다는 거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개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종목 중에 이제 라우 로보틱스라고 이제 최근에 상장한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뭐 지능형 로봇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관절 로봇, 그러니까 관절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도 마라톤에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렇게 레이스를 펼치는데 그거는 다관절 로봇에 의한 그런 어떤 기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이 바로 나우 로보틱스가 다관절 로봇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오르긴 했지만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는 쉽게 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 자, 이 구간을 보시죠. 근데 상장한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 음봉이 툭 떨어지죠. 그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음봉이 떨어질 때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음봉이 떨어진 이후에 바로 또 급등하더라. 음봉이 떨어진 다음에 또 급등하더라라고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도 우리가 항상 매매하는 거는 5일선과 5주선을 노리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5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예상하건대 월요일 날 이런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런 캔들이 나와서 지지받고 화요일 날부터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 관련주 중에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이 최근에 상장한 게 바로 이제 나우 로보틱스인데 공략해 볼 만하다.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뭐 굉장히 오래된 종목들은 이미 좀 뭔가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를 노려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봉의 캔들로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죠.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가스관 관련된 넥스틸. 우리가 알래스카 프로젝트. 제가 좀 웃자고 말씀드리냐면은 뭐 엑슨모빌이 먹다 버린 뭐 그런 어떤 그 알래스카 유전. 이 알래스카 가스전이 원래는 처음 개발을 안 한 게 아니라 엑슨모빌이 하다가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기했지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개발했을 때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본과 우리나라 누가 더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그 두 나라에게 어떤 투자의 기회를 준 거죠. 근데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딜은 결국은 관세 협상과 이어질 건데 우리가 어제도 뭐 주한미군 뭐 15%를 갖다가 인원을 감축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주한미군 카드를 왜 살짝 흔들었을까? 네, 주한미군 카드를 살짝 흔든 거는 그렇게 해서 반응도 볼 겸해서 관세 협상에 유리한 기점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하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알래스카 카드도 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구간에서 알래스카 얘기가 나왔었지만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알래스카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60일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60일 안착한 구간에서는 특별히 60일 안쪽으로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나 이제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568억, 24%나 증가를 했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228%로 거의 9,20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된 테마성 이슈와 그리고 실적이 복합적으로 연결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이 저점 구간들을 보면은 네, 이렇게 봤을 때 쌍바닥이 나오고 쓰리바닥까지 나오면서 여기는 이격이 좁혀졌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건 이격이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확산하고 다시 에너지가 모이고 확산하고를 반복하는 게 이제 주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 종목이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아침 8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로켓 헬스케어. 이 회사는 인공장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3D 프린터, 바이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공장기를 만들었을 때 물론 FDA에서 승인을 받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특례 상장을 통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아마 이 로켓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동물 실험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지금 폐지하는 과정인데 동물 실험을 안 하고 이렇게 인공적인 장기를 만들어서 약물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뭐 주봉 상장한 지 2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봉 차트는 그닥 볼 게 없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요. 상한가를 미리 잡는 법. 우리가 매매할 때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여러분들이 손실 보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상한가는 사실 따라잡는 것보다 하루 전날 매수해야 제맛이겠죠. 그래서 하루 전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매매법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진단키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돈의 흐름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돈의 흐름 자체가 진단키트가 움직인다 그러면 진단키트 쪽에 돈이 다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진단키트가 앞으로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를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거기에 관련된 대장주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점점 이 종목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종목들의 순환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 상한가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공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내용도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공개 방송 또한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현명하게 전략들을 잡아보려면 우선 시황 전략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들 좀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위원님 어떤 내용 유의 있게 또 짚어봐야 될까요? 자, 이제 수요일 날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그날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간밤에 유럽 관세를 50%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시장의 리스크에서 다시 이제 유럽 시장 리스크로 옮겨왔다. 근데 그 과정에서 관세가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미국, 일본인데 이 두 나라가 만약에 팔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국채 금리 상승과 그리고 주가의 연동성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다음 주에 뭐 1분기 GDP 수정치도 발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중요한 FOMC 의사록이라든지 엔비디아 실적 같은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가시면서 전략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AS 전략 들어봐야겠죠.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왜 신규 상장주라고 하면 변동성이라는 말이 절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상승률 65%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원체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 보니 직전 금요일장에 10% 빠졌지만 여전히 수익권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전략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자, 이제 이 내용들을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데 오가노이드라는 게 동물의 세포에서 추출을 해서 이걸 배양을 해서 거기다가 약물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물 실험을 폐지하게 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바로 로켓 헬스케어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굉장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단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가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보고서 판단하시면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65%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전략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노머스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고 중국 시장도 지금 준비 중이고 전일장에서도 시세가 강하게 나왔어요. 7%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보였는데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 구간을 보면은 작년에 11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거의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다가 4월 달부터 들어 올려주는 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비행기 랜딩 기어 올리는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4월 달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랜딩 기어를 많이 안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상승세를 보면은 급격한 상승세가 나오기 직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SNG 엔터처럼 급격한 상승이 나오기 아직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 아직도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뭐 385%나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아직까지 미지수인 그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함으로써 아마 추가적인 그런 어떤 매출들도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머스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가 27,000원이었고 지금 최고가가 33,600원, 어제 고점을 기록했는데 목표는 그래도 최소한 4만 원 이상을 여러분들이 두고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일 노머스가 최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4만 원 선까지 또 상방을 열어두고 기대감을 갖고 주가 움직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AS 전략 챙겨봤고요. 이어서는 다음 주 또 우리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바이오 제약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인투셀이라는 종목이 어제 바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ADC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항체 접합, 그러니까 항체 접합을 통해서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우리가 ADC 업체 중에 최근에 상장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ADC 플랫폼 개발 기업이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가켄바이오의 공동 창업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력을 충분히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신약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장한 이후에는 대부분이 상장하고 나서 큰 이슈를 만들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사이에서 뭔가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서 아마 다음 주에 시초가부터 공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3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39,8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인투셀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다음 주 시초가 부근에서의 움직임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리 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공개 방송 주제가 눈이 많이 가요. 상한가를 선점하라라는 주제인데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우리가 이제 상한가가 나오는 종목은 바로 시장의 주도 종목인데 이 시장의 주도 종목을 하셔야지만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시장의 주도 종목이 아니라 많이 올라간 고점 종목을 공략하기 때문에 나는 주도 종목보다는 느리게 움직이는 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도주를 밑에서 공략을 했을 때 굉장히 큰 수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진원생명과학이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고 그 다음날 또 갭이 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공개방송에서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의 주도주, 돈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미국 시장이 오늘 새벽에 마무리된 미국 시장이 빠졌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혼자 올라가느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면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 정치 테마인데 우리가 지금 대선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치 테마를 하시라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섹터가 있죠. 바이오 섹터 중에서 지금 특히나 코로나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단순하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팬데믹을 생각하시는데 팬데믹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거는 지금 중화권에서 뭐 중국, 홍콩, 대만, 뭐 태국까지 이런 쪽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으면 우리나라까지 넘어오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아마 이 코로나와 연관해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는 게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종종 해주시는데 이런 흐름들을 파악해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선점을 해볼 수 있겠죠. 공개 방송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